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한 사례가 1만 6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엉터리 허위 매물과 시장 교란 행위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현황 자료에서 지난 2020년 이후 적발된 위반 사례가 4,865건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강서구가 555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위반 행위 1만 1,396건이 적발된 가운데 실거래가 미신고와 지연신고가 58.7%, 가격의 거짓신고가 40.8% 기록했습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허위 매물 등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 사례가 총 9,8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감시센터에 적발된 의심 사례가 4,392건으로 급증했으며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인터넷상의 엉터리 미끼성 매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시센터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매물 소재지와 면적, 가격 등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모니터링합니다. 올해 적발된 주요 의심 사례로는 중요 내용 명시 의무 위반이 2,6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표시광고 금지 위반과 광고 주체 위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등 광고 규정 위반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허위 광고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의심 행위도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0년 2월에서 2022년 8월까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가 4,1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집값 담합 의심 사례가 전체 신고의 51.3%인 2,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무등록 중개와 중개수수료 위반, 다운계약서 작성, 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 등입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됐어도 실제 처분으로 진행된 경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신고가 많았던 집값 담합 의심 신고 2,149건 가운데 1,381건만 실제 조사로 이어졌으며 해당 조사에서도 10건 중 8건 이상에 해당하는 88.1%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 시장 금지 행위 신고 건수와 비교해 확정 판결까지 내려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뿐만 아니라 조치까지 일어나야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과거 집값이 폭등한 2020년부터 2021년의 불법 증여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의심 행위 등도 급증했습니다. 국토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지자체가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정부 당국에 통보한 거래가 총 7,99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과 비교하면 2020년과 2021년의 불법 의심 행위가 2배에서 3배나 급증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값이 7.57에서 14.1% 폭등했으며 특히 2021년 14.1% 상승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지자체가 신고한 사례 7,996건 가운데 4,48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 중에서는 불법 양도 혐의가 85%로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소명과 기획부동산 등입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작년 6월까지 조사한 9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에서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2,2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일 거짓 신고와 대출용도의 유용 등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